마세요. 내가 내 아들 집에 마음대로 오는 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버럭 화를 내고 지랄이야? 안 되겠다. 나 다시 여기 들어와서 살아야겠다. 니년을 여기서 몰아내려면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어머님, 1년이 넘도록 지겹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 집에 왜 들어와요? 제가 허락하실 것 같아요? 내 아들 집에 산다는데 뭐가 문제니? 네가 이 집 사는데 돈 한 푼 보탰느냐? 꼴랑 싸구려 혼수내온 주제 어디서 갑질이야. 어머님 진짜 말이 안 통하네요. 어머님이랑 30년 넘게 사신 시아버지가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톡 쏘는 말을 하자 시어머니가 분개해서 손을 들어 뺨을 날리려고 휘둘렀는데 제가 어머님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이년이 너 이거 못나? 어디 시어머니 손목을 잡아. 니년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패급 쓰레기가 따로 없어. 너 같은 건 작년에 불탔던 내 집처럼 불타버려야 돼. 어머님, 대답하기도 싫으네요. 그만 나가세요. 저 약 먹고 자야 하니까. 나 안 간다. 아까 한 말 그냥 한 거 아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눌러 살 거다. 널 더 심하게 피 말려주겠다고. 그래요? 그럼 그러세요. 저는 잘 테니까 건들지 마세요. 밥은 알아서 챙겨 드시든지 배달시켜 드세요. 이만 문 닫습니다. 그렇게 안방문을 닫아버리고 잠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문을 부술듯이 발로 차고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문을 열지 않으면 어쩌고 저쩌고 하셨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시간은 쭉 흘러 저녁이 되어 잠에서 깼는데 시어머니가 아직도 문을 두드리고 있더군요. 약을 먹고 깊이 잠들었으니 망정이지 평소 같았으면 한숨도 자지 못하고 출근했을 겁니다. 이윽고 제가 문을 열자 땀을 뻘뻘 흘리며 흥분한 시어머니가 매섭게 째려보며 말하더군요. 이 폐기물 쓰레기년아, 참 빨리도 연다. 대단하시네요. 힘 안 들어요? 저 출근 준비해야 되니까 비켜주실래요? 제가 겁먹지 않고 당당하니 더 화가 나셨나 봅니다. 화장실을 가던 제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채더라고요. 이 꼬리 9개 달린 여우에 어른 공격 못하는 천박한 년아.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던? 네 청소부 애미가 널 이렇게 키웠느냐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진짜 막 나가자는 겁니까? 이거 놓으세요. 네 년이 무릎 꿇고 사과하고 내 아들하고 이혼하겠다고 하면 놓아주마. 그전엔 어림도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도 힘을 써야만 했습니다. 등 뒤에 있는 시어머니한테 손을 뻗어서 손목을 비틀었어요. 그러자 앓는 소리를 하며 바닥에 주저앉더군요. 그리고 제가 째려보며 그만하라고 일렀더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1년 동안 이런 시어머니와 지내보니 오만정이 떨어져서 이젠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신혼집에 못 오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친정에 가서 엄마와 대화를 나누고 결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신혼집이 아닌 친정으로 찾아갔고 엄마를 만나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대해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노발대발하며 분노하시더니 곧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네 집에서 죽치고 널 괴롭힌다니까 엄마가 네 집에 들어가면 되겠네. 엄마가 내일 가서 네 시어머니 채워주마. 엄마, 나도 보통이 아니지만 시어머니도 보통이 아니야. 엄마 같은 선한 사람이랑은 비교가 안 된다고. 엄마더러 도와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조언을 들으러 온 거야. 글쎄, 엄마가 다 해결해준다니까. 걱정 말고 내일 네 집에 가서 끝장을 봐주마. 엄마는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신감이 꽉 찬 모습이었습니다. 이튿날 야간 근무를 하고 신혼집에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어제는 왜 친정에 가서 잤느냐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습니다. 야, 이젠 하다하다 외박을 해? 가정 있는 년이 어디서 외박질이야. 너 솔직히 말해봐. 어제 친정에 간 거 맞아? 딴 남자랑 바람 피우고 온 거지. 너 이리 와봐. 내가 검사해 볼 테니까. 이에 저는 제 몸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며 시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려 나가봤더니 엄마가 진짜로 오셨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안으로 모셨는데 시어머니가 엄마의 짐가방을 보고 뭐하는 짓이냐고 물었답니다.
사돈, 그 짐가방은 뭐요? 어? 설마 지금 여기서 지내려고 온 건 아니죠? 글쎄요, 생각 중이에요. 사돈이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냥 넘어가느냐가 결정되겠죠. 사돈, 내 딸 좀 그만 괴롭히시죠. 이젠 내가 모든 걸 알았으니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엄마가 팔짱을 끼고 경고하자 시어머니는 깔깔거리며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와, 웃겨 죽겠네. 청소부 따위가 의사 사무인 나한테 덤벼보겠다는 거야? 딸년이 왜 이 모양인가 했더니 진짜 애미년이랑 판박이네. 주제 파악 못하고 까부는 게 애미년한테 배운 거구나? 사돈,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아니, 이제 시작이다, 폐기물년아. 너 오늘 잘 왔다. 온 김에 네 딸년한테 이혼 좀 하라고 해라. 내가 이렇게 날마다 악을 써도 꿈쩍을 안 한다고. 네 딸을 좀 내 눈앞에서 치워달라고. 인연도 지 딸년처럼 표정 변화가 없네. 평생 욕만 먹고 살았나? 쌍욕을 처먹어도 반응이 없네 이년아. 사돈한테 쌍욕 들어보니 속이 쓰리지? 이렇게 엄마는 저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쌍욕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표정에 조금도 변화가 없었어요. 사돈, 말씀 다 하셨나요? 왜 자꾸 말을 다 했느냐고 물어대는 거야? 너희 모녀한테 하루 종일이라도 쌍욕을 해줄 수 있어. 아, 그래요? 그럼 이거 한번 보시고 욕을 이어서 하세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재밌는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자, 제가 친히 사진을 출력해 왔습니다. 엄마는 짐가방에서 노란 봉투를 꺼내 시어머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누가 니년 취미를 공유하자고 했어? 니년 딸을 이혼시키라는 말에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사돈, 거기 안에 든 사진은 저만의 취미가 아니라 사돈의 취미이기도 합니다. 사진 속 주인공이 바로 사돈이거든요. 뭐? 그게 뭔 소리야? 좋아, 일단 뜯어보지. 별거 아니면 니년은 2배로 쌍욕 먹고 쫓겨날 줄 알아. 시어머니의 뚱뚱한 손이 노란 봉투를 찢자 그 안에 있던 사진 수집상이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사진은 친정엄마 말씀대로 시어머니가 주인공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일하시는 모텔이 배경이었는데 그 안에 시어머니와 불륜남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정히 스킨십을 하며 모텔방을 들어가는 모습과 나오는 모습들이 수십 장이었습니다. 또 시어머니가 아니라고 잡아떼지 못하게 모텔 주차장 CCTV에 찍힌 시어머니 차량을 캡처한 사진도 있었습니다. 바람을 얼마나 많이 피웠던지 사진마다 시어머니와 불륜남의 옷이 모두 달랐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사진을 보고 놀라 뒤로 자빠지고 말았어요. 아니, 이게 뭐야? 당신이 어떻게 이런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날 미행이라도 한 거야? 사돈,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바로 이 모텔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어요. 6달 전부터 사진 속 연하남이랑 모텔방에 드나드는 걸 발견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보험용으로 사돈의 외도 증거를 남겨두었죠. 그런데 그게 오늘이 될 줄 몰랐네요. 이걸 사돈 어른한테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은 제 딸이 아니라 사돈이 하게 되겠죠? 엄마는 지나칠 만큼 침착한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살짝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에게 겁을 주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알고 납작 엎드리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제가 오늘 실수를 했네요. 어제 술을 좀 마셨는데 아직 술이 덜 깨서 사돈한테 큰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새애기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까처럼 똥개마냥 짖어보지 그래요. 계속 들어줄 테니까 얼마든지 쌍욕하세요. 얼른요.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 아직 제 남편한테 보내지 않으셨죠? 그럼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면 안 될까요? 앞으로는 절대 새애기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1년이나 내 딸을 괴롭힌 대가를 달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 속이 풀릴 것 같거든요. 엄마는 시어머니가 용서해달라고 빌어도 아주 차갑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이거로는 안 되겠는지 시어머니가 내 발로 기어와 저와 엄마의 다리를 잡고 애원하더군요. 사돈,
세아가,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앞으로 두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제발 남편에게 이 사진을 보내지 말아주세요. 저 이혼당하면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의사 사무지만 개인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요. 사실 전 빈곤하게 자란 가난뱅이에요. 이대로 이혼당하면 위자료고 뭐고 다 날려버린다고요. 사돈 세아가, 이렇게 빌 테니 딱 한 번만 눈 감아줘요. 같은 여자로서 부탁 좀 할게요. 저는 무슨 결정을 하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용서할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었는지 씩 웃으시며 시모가 잡고 있던 당신의 발목을 뒤로 빼더군요. 사돈 축하드려요. 아마 오늘 초상을 치르거나 이혼을 당하실 거예요. 지금쯤 도착할 때가 됐는데. 네? 뭐라고요? 누가 온다는 거예요? 설마 내 남편한테 벌써 보냈어요? 에이, 아니죠. 지금 저 겁주려고 괜한 말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돈, 우리 대화로 해결해요. 제가 두 번 다시는 세아기를 괴롭히지도 않고 이혼하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아예 이 집에 발을 들이지 않을게요. 당장 눈앞에서 사라질 테니 그만 겁주시고 이 사진을 모두 버리고 원본도 삭제해주세요. 그 순간 현관에서 초인종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들었죠? 그건 사돈 어른한테 직접 말해보세요. 사진을 지우고 용서해달라고 말이에요. 내가 여기 도착하기 30분 전에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드렸더니 바로 달려오신다고 답장이 왔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니년 인생의 최악의 날을 보여줄게. 날 사랑하는 딸내미, 가서 문 열어드려라. 알았어. 열어드릴게. 제가 몸을 돌리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제 다리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안 된다, 세아가. 이러면 안 돼. 지금이라도 이 사진이 모두 합성이고 장난이었다고 입을 맞추자. 사돈,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어머님, 이거 놓으시죠. 그동안 저와 부모님을 욕한 대가를 제대로 받아보세요. 이제부터 저희 모녀는 방청객으로 구경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윽고 시아버지가 보였는데 얼마나 많은 화가 났는지 살기가 장난 아니었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그래, 세아가. 오늘은 인사는 생략하자. 사부인도 오늘은 안부 인사를 드리지 못하겠네요. 두 사람은 뒤로 물러나 주세요. 시아버지 손에는 골프채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믿고 복수해주고 싶은 시어머니였지만 골프채로 사달이 날 것 같아 아버님의 손을 잡고 골프채는 내려놓으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버님은 저와 친정엄마의 얼굴을 보시더니 골프채를 겨우 내려놓으셨고 바닥에서 싹싹 빌고 있는 시어머니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쳤었나봐요. 젊은 남자들이 있는 술집에 가서 놀다 보니 나도 모르게 바람을 피웠어요. 모든 걸 인정하고 잘못을 빌 테니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묻기도 전에 실토하니 일이 수월하겠네. 듣자 하니 당신 그동안 세기를 괴롭히고 이혼하라고 협박했다며, 응? 사돈이 모든 걸 다 말해줬어. 며느리가 참아줬을 때 그만뒀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세기한테 미안하지만 당신이 끝까지 협박하고 괴롭힌 덕에 사돈이 진실을 알려주셔서 다행이야. 그게 아니면 평생 등신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을 데리고 살았을 테니 말이야. 그럼 지금부터 이성을 내려놓고 내 분노를 표출 좀 할게. 고개 들어. 시어머니는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눈이 하도 많이 부어서 눈동자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아버님은 봐주는 거 없이 시어머니의 뺨을 세게 한 대 갈겼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옆으로 철퍼덕 쓰러졌고 다시 오뚜기처럼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여보, 화가 풀릴 때까지 때려요. 대신 이혼만은 참아줘요. 당신도 알겠지만 내가 당신 없으면 어디 가서 사랑구실하고 살겠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걸 당신도 알잖아요. 스스로 매를 터맞겠다니 할 수 없지. 그럼 당신 뺨을 더 날려보고 내가 용서할지 말지 결정할게. 어때? 괜찮은 제안이지? 네, 마음껏 뺨을 날리세요. 전 맞아도 싸요.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찰싹찰싹 소리가 거실을 울렸고 시어머니는 좌우로 넘어졌다가 오뚜기처럼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이윽고 실컷 뺨을 날린 시아버지가 지치셨는지 숨을 캑캑 쉬면서 말씀하셨어요. 사돈, 새아가, 우리 같이 나갑시다. 이 여자가 이혼 소장을 받으려면 주소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 여편네를 내 집으로 데려갈 수 없으니 며칠 여기에 둡시다. 새아가, 잠시 우리 집에서 지내도 괜찮겠니? 네? 그럼요. 저야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남편한테는 뭐라고 설명하죠? 그건 걱정 마라. 내가 아들놈한테도 이 여편네가 한 짓을 사진으로 전송해줬다. 오늘 퇴근하고 우리 집으로 올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갈 채비를 했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희 세 사람의 다리를 온몸으로 끌어안더군요. 용서를 빌다 못해 구걸했어요. 여보, 사돈, 새아가, 날 이렇게 혼자 두고 가지마. 나 계속 당신의 아내로 새애기의 시어머니로 살고 싶다고요. 제발 버리지 마세요. 이에 시아버지가 손바닥으로 시어머니 얼굴 정면을 밀어버렸습니다. 뒤로 나뒹굴게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신혼집에서 나왔고 시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으셨고 저는 제 선에서 해결하고 어떻게든 잘 지낼 생각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며 그 모든 순간을 다시 한번 사과하고 앞으로는 시어머니 얼굴을 마주치지도 않게 해주겠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댁에 들어가고 조금 있다가 남편이 들어왔는데 그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여보, 왜 바보처럼 참고 있던 거야?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미안해. 당신이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낸 나를 용서해줘.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내가 미련하게 시어머니랑 둘이서 해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사과 그만하고 얼른 손 씻고 와. 우리 엄마가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 나는 아까 먹었으니까 출근할게. 장모님도 계셨구나. 그런데 당신 출근하려고? 그냥 병가 내고 하루 쉬는 게 낫지 않겠어? 에이, 아니야. 나 때문에 다른 간호사가 피해보는 거 싫어. 그리고 병원에서 말들이 많아. 내가 의사 남편하고 결혼했다고 게으르게 일한다는 헛소문이 돌고 있다고.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일해야 돼.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그러자 남편은 저를 놓아주어 출근을 했고 시아버지와 친정엄마, 제 남편, 셋이 저녁 식사를 했답니다. 시아버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몇 주 뒤에 가정법원에 가셨습니다. 저희도 따라가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좋은 일도 아닌데 뭐하러 따라오느냐고 하셔서 혼자 보내드렸답니다. 나중에 결과를 알려주셨는데 예상대로 시어머니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갈 데도 없고 돈도 없는 여자한테 뭘 받아 먹겠느냐고 하셨고 30년 이상 같이 산 정을 생각해서 빈몸으로 나가라고 하셨답니다. 그리하여 시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제 눈앞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제 인생은 얼마나 편하고 아늑하던지 병원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서 편히 쉬며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워낙 좋은 사람들이라 제 감정이 상할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중간에 시어머니 뜻대로 이혼을 했더라면 아주 큰일 날 뻔했죠. 한편 시어머니는 이혼 후 얼마 있지 않은 돈으로 고시원으로 들어가셨다네요. 거기서 먹고 사는 게 해결되지 않아 폐지를 줍거나 전단지 돌리는 알바를 하며 근근히 산다고 했죠. 그런데 결혼 후 평생 밖에서 일을 해보지 않는 시어머니는 적응하지 못하고 일을 때려치웠습니다. 그래서 고시원방에서 쫓겨나 오갈 곳이 없던 노숙자 쉼터에서 지내고 있답니다. 저와 부모님을 무시하고 이혼 강요를 했던 지난날들에 대한 대가로 이런 벌을 받은 거죠. 다행히 시어머니는 양심이 있었는지 시댁과 저희 집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몰래 만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애써 묻지는 않았어요. 제 눈에만 보이지 않으면 상관없으니까요. 이렇게 제 신혼생활 동안 겪은 시어머니에 대해 길게 글을 써봤네요.
제 시어머니가 망한 것으로 끝이 나니 다행이고 속이 시원하셨죠. 그럼 응원하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